그래서 두 가지 텍스트 데이터들을 하나 했었죠. 하나는 IMDb, 또 하나는 로이터에서 이제 좀 했고요. 그거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이제 그 판별하는 거예요. 판별. 그 분류하는 거죠. 하나는 이게 긍정평가냐 부정평가. 또 하나는 얘가 이게 경제 뉴스야, 정치 뉴스야, 뭐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였고요. 요번에는 조금 하나 다른 예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회귀, regression, 영어로 regression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회귀라고 하고요. 사실 이 회귀라는 말이 잘못 붙여진 그런 요걸 보여줄 게 아닌데 요걸 보여줄 건데 예, 회귀라는 말이 이제 좀 잘못 붙여진 용어죠. 회귀. 회귀가 이 한자 회귀 한자 아세요? 회귀가 뜻이 뭐죠? 박기현 선생님. 네? 아니 아시는 분은 하면 안 되지. 한자 그래도 잘 덜 배우지 않나? 회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회귀. 귀향 할 때 회귀 다시 돌아간다. 근데 다시 돌아간다. 이 회귀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잘못 붙여진 용어라고 봐요. 영어로 리그레션인데 리그레션 자체가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아이고. 회기란 말이 처음 나온 게 이제 요 그래프에서부터 그런데 이게 아저씨 이름이 뭐였더라? 아이고. 그, 예? 골턴. 예, 그렇죠. 어디 여기 적혀 있나요? 쓰신 책이 있구나. 골턴이 이제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엄마, 아빠, 미드 페어런츠가 키를 이제 엄마, 아빠 키 평균을 낸 그래프가 있고, 애들의 평균을 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그게 한참 유행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생학이라고 해서 유전자 강질이 좋은 그 유전자를 계속 보내면은 점점 좋아져서 더 그 방향으로 간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여기 이게 엄마 아빠 키 평균이 이렇게 되는데 애들 평균이 작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그 우생학에 이제 우생학이 그렇게 이제 계속 더하기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예전에 미국이 초기 이제 미국 이민이 열려서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서 이민을 많이 받았거든요. 받을 때 조건이 있었어. 시험을 이제 봐서 떨어지면 안 붙여줬어요. 우리는 좋은 유전자만 받을 거야. 그런 우생학 갖고서 이제 결론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는데 실제로 다윈이나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생물사회가 그런 우생학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종의 다양성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튈지는 모르는데 어느 한 유전자가 꼭 그 상태에서 최고다라고 판별할 수는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망하기 좋다라는 거라서 어쨌든 그 얘기가 이상한 데로 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여기서 획이라는 요런 직선을 그리는 걸 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숫자값 맞추는 거. 근데 왜 획이야 여기서? 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돼도 평균으로 다시 돌아간다. 리그레스 하더라. 그 처음에 리그레션 그래프라고 이제 그러는 바람에 앞으로 이렇게 그리는 걸 리그레션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걸. 그러다 보니까 리그레션이 됐는데 이제 좀 용어를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나하기엔 좀 많이 늦어버렸죠. 많이 늦어버려 갖고 이제 어떤 수치값 어떤 데이터 갖고 수치값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리그레션 회귀 문제라고 하게 돼 버렸어요. 거기로 고정된 거죠. 어쨌든 이런 회귀 문제에 대한 걸 하는데 많은 경우 평균으로 회귀를 해요. 결국 지구상의 많은 자연 현상이. 그래서 재밌는 예를 이제 얘기하자면 야구 선수들 프로 신인이었다가 2년 차가 됐을 때 슬럼프가 온다 그러잖아요. 원래 성적이란 게 이제 자기 평균 성적이 있고 1년 차에 되게 잘한 애가 있어. 그러면 이 행운만큼 더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럼 2년 차는 요 행운이 빠지면 결국 본 실력으로 나온 거라서 2년 차가 슬럼프가 아니라 원래 본 실력으로 돌아온 걸 수도 있다.
이상한 얘기군요. 그 다음에 이게 애들 가르칠 때 문제인데, 애가 시험을 어느 때 되게 못 봤어요. 가서 무시하게 혼냈어. 다음에 시험 잘 보더라.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꾸짖으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는구나.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실력이 있는데 그 시험을 못 봤어. 운으로 뭐 아주 뭐 내가 틀린 문제만 나왔든지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다음엔 또 평균으로 와. 성적이 올라간 게 꾸지람 때문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꾸짖는다고 성적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애들 성적은 또 꾸짖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꾸짖으면은 그 보상심리, 그렇죠. 보상심리 때문에 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한번 좀 기다려 주시고. 자, 다시 회기 문제로 이제 우리가 풀 회기 문제로 왔습니다. 보스턴 주택 가격 데이터 세트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1970년대 중반에 보스턴 쪽에 이제 그 지역별로 우리나라도 뭐 강남 쪽은 좀 비싸고 어디 쪽은 상황에 따라 좀 그 다르죠. 뭐 교육 강남이 비싼 게 교육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뭐 네. 맞나요? 네. 어쨌든 그 지역별로 이제 그 가격을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머신러닝에서 문제는 도대체 뭘 인풋으로 넣을 거냐. 주택 가격하고 디펜던시가 있는 그 데이터는 뭐냐를 결정하는 게 참 곤란해져요. 사실은 그걸 결정하는 걸 뭐라 그러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인풋을 피처 엔진의 특성 공학이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딥러닝은 피처 엔지니어링을 자동으로 해준다며. 자동으로 해준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데이터를 이제 뽑아낼 때 결국은 또 이런 경우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주택 가격하고 이런 건 다 관련이 있어 하는 걸 다 리스트업 딱딱 골라서 해주지는 않더라도 다 리스트업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빠진 게 있으면은 뭐 그거에 대한 디펜던시는 이제 고려를 못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거 그냥 사실 이렇게 리그레션을 해서 직선 파라미터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이제 약간 2차, 3차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 여기서 이제 딥러닝으로도 이런 회귀 문제를 할 수 있다. 회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파라미터가 약간 좀 그 비선형적인 파라미터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걸로 보시고 그 전에 이제 인풋 데이터 입력 값을 결정하는 게 결국 그 도메인 놀래지 그 지역 그 영역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그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갖고서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요게 부동산 할 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13개 사실 여기 그 컬럼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0에서부터 11하고 나와 있긴 하지만은 13개의 데이터가 완전하냐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다른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13개인데 여긴 13개 0에서 12까지 나와서 그냥 13개로 나오니까 재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 좀 딴 데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물론 그 소스 코드의 설명은 있긴 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크라임 레이트 범죄율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렌탈 리테일 리테일 비즈니스 그 지역의 이제 그 소매상 뭐 그런 거라든가 또 뭐 등등등 여기 근데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미국이니까 뭐 근데 여기 블랙 인구 그러니까 흑인 비율 같은 거 그런 것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숫자들을 해놨는데 뭐 약간 인종차별적인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13개 입력 필드를 해놨어요. 그리고 훈련 데이터가 좀 작아요. 이게는 404개. 앞에 1000개, 10,000개 뭐 있는 거에 404개 뭐 되게 작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또 이제 100기기에 테스트 데이터도 이제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작아도 좀 그렇죠. 그럼 편파적으로 나오겠죠. 한쪽에 많이 치우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100개 정도 테스트 데이터를 했어요. 근데 훈련 데이터가 404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죠? 훈련시키면서 딥러닝 할 때 최적화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이제 그 최적의 파라미터를 가질 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작다 보니까 이 404개에서 또 밸리데이션을 쪼개는 순간 이게 훈련 데이터가 작아지고 또 그렇다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한 개만 하냐? 한 개만 하면 그 밸리데이션 자체가 어떤 대표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너무 작게도 못하고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아까 그 박기열 씨가 얘기한 것처럼 K-폴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상호 검증 여기 보시면은 한 예가 나왔는데 폴드 1, 폴드 2, 폴드 3 뭐 해서 여기 그 이걸 폴드로 해놨네. 이걸 뭐 이렇게 보면 폴드네. 이렇게 보면. 예, 그러니까 폴드는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시행1, 시행2, 시행3 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폴드를 가져와도 내가 왜 이런 그림을 가져왔냐? 여기를 폴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잘 그려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좀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데이터가 요만큼 있으면은 요걸 뭐 세 개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를 요 두 개를 훈련시키고 요걸 검증해보고 그다음 요걸 훈련시켜보고 요걸 검증해보고 그다음 요거를 갖고 훈련시켜서 요걸 검증해보고 하는 뭐 K 폴드라면 그러면 이거를 쪼개기를 K에 보통 10개로 하면 숫자가 10이 좋은데 그럼 10개 분할로 나눠서 9개로 훈련시키고 하나로 검증하고 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다 이거죠. 그걸 K 0으로 하면 폴드고 우리말로 하면 K 겹치기 한다 이거죠. K 겹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검증을 요걸로 할 겁니다. 왜냐? 훈련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아까 리그레이션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그 코드를 한번 보시죠. 코드를 보러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3-6 그 하우스 값 예측이다 이거죠. 첫 번째 그 실습 환경 다시 다 띄우시고요. 그걸 띄우면 화면이 안 보이나? 옆으로 놓고 그렇게 어쨌든 일단 한번 다 직접 돌려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케라스의 버전을 한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특별하게 아까 피클 에러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로드 보스턴에도 이제 그 여기 케라스 데이터셋에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스턴 하우스 거에 로드 데이터 하면은 이게 트레인 데이터, 트레인 타겟,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타겟 이 4개를 한꺼번에 리턴해 주죠. 이 파이썬 하면서 좋은 거는 펑션이 리턴을 이렇게 여러 개 한꺼번에 해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옛날 C나 그런 거 할 때는 하나로만 또 리턴을 해야 돼. 그러면 그 하나에 담는데 이제 뭐냐면은 뭐 포인터 스트럭처 같은 거 잡아서 포인터에서 넘겨주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탁탁탁탁 넘겨주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의 쉐입을 이제 한번 보죠. 그리고 이렇게 쉐입을 보면은 요 밑에 것 때문에 여기 안 찍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데스크라이브 같은 게 이런 특히 수치형 데이터일 때는 좀 제법 재미있게 나옵니다. 자, 이 쉐입이 여기 헤이 404개, 열이 13개, 13개 피처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스턴 데이터. 그래서 아까 그 흑인 비율이라든가 그쪽에 교육 등등 관련된 그 정보가 그 입력이 13개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지금 404개 훈련 데이터가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판다스 같은 데가 사실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이리저리 바꾸고 모양 바꾸고 조인하고 그 SQL 할 때 테이블끼리 조인하는 거 있죠. 판다스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모양을 한꺼번에 보는 것도 판다스가 참 좋아요. 근데 딥러닝에서는 판다스를 잘 안 쓰고 그냥 보통 머신러닝 할 땐 데이터를 다 판다스에 넣어서 주로 많이 하는데 딥러닝 할 땐 굳이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이어로 어레이로 그냥 바로 그 딥러닝 모델에 집어넣으니까. 어쨌든 판다스에서 데스크라이브를 해보면은 아까 13개 0에서부터 12, 13개 피처에 대해서 개수가 404개, 개수는 다 같겠죠. 평균이 여기 보면은 0번째는 3.74, 1번째는 11.4, 11, 키가 달라요. 평균 키가. 얘는 300이나 되네, 354.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는 여기는 표준 편차 9, 23, 표준 편차도 많이 다르고 미니멈 값도 미니멈 값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25% 콜타일에 보면 25%인 값, 50% 그러니까 중앙값이죠. 중앙값도 차이가 크고. 자, 이걸 보면은 뭘 느끼죠?
그 앞에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유가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그 로스 펑션 찾는 데도 좋고 그렇다 그랬죠. 그냥 잘 찾아 빨리 찾아주고 예 정확히 잘 나온다 그러는데 이렇게 키가 다른 놈인 경우 그렇다 이거죠. 요거는 키를 맞춰주는 작업을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테스트 데이터도 이제 쉐입을 보면은 얘는 102개에 13개.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는 102개다 이거죠. 훈련 데이터 404개고. 그다음 여기 아까 그 13개가 뭔지 이제 그 설명이 있습니다. 프로퍼티 여기 그 프로퍼티 텍스 그러니까 토지세 모양이네요. 토지세가 이제 그 만불당 뭐 토지세가 얼마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로 이제 해서 한다 이거죠. 우리는 요거에 대한 그 실제 의미는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우리는 회귀 딥러닝에서 회귀를 처리하는 방법만 볼 겁니다. 트레인 타겟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겟은 이게 만불 단위니까요. 15만 불? 1000불 단위는 아니겠죠. 15,000불은 아니겠죠. 연도가 80년대면 집값이 뭐 그래도 15만 불이었겠죠. 보스턴. 어떤 거는 뭐 숫자가 6만 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6만 불이면 1000달러 단위예요? 그럼 6,000달러인 거예요? 이거 6,000달러? 싸네. 그때 몇 년도 아까 몇 년도라 그랬죠? 70년대. 70년대에 가야 되는데 지금 돈 갖고 한참 가셔야 돼요. 아버님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하는 건데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니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제일 큰 값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0하고 1 사이로 자연스럽게 오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 표준 편차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을 빼고 그 표준 편차로 나누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하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그 트레인 데이터에서 이제 요 엑시스가 이제 문제인데 이 넘파이 할 때 혹시 엑시스 축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야 이걸 미리 해놓을 걸 그랬다. 축이 상당히 중요한데 축을 이해하면은 이제 그 이런 넘파이나 이런 이걸 그 엑시스를 이해해야 나중에 좀 아주 편한데 어디 내가 어디 찾아 다음에 나올 줄 알고 뭐 해놨는데 어디 찾아볼까요? 있어요? 엑시스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는데 여기 사실 예전에 같은 회사에 있던 아저씨가 그 하나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 갖고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쉽게 쓰셨다고 쓰신 것 같긴 한데 요건데 자 여기 이제 요거 요렇게 하면 이제 어떤 게 나오죠. 요게 4, 2, 4 하면 4, 46, 32 32개 뭐 나오는데 요렇게 숫자가 32까지 0에서부터 32개니까 31까지 나오죠. 숫자가 쭉 있어요. 한 어레이가 됐어요. 쉐입을 이제 바꿨어요. 쉐입을 4, 2, 4로 바꿔줘. 그러면 이게 축이 몇 개 생긴 거죠? 이렇게 하면 축이 3개, 축이 3개인 3D 텐서가 된 거죠. 3D 텐서. 그 엑시스 1은 몇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엑시스 1은 1은 맨 앞에 게 엑시스 0예요. 요거 엑시스 1, 엑시스 2는 4예요. 엑시스 마이너스 1은 4. 마이너스 1은 뒤에서부터 잰다 그랬죠. 뒤에서 4.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찍어보면은 엑시스 1에 해당되는 게 요거예요. 엑시스 0에 해당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0. 왜 이렇게 많냐? 4개. 둘, 셋, 엑시스 0에 4개가 있죠. 이렇게. 엑시스 1에는
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액시스 2는 요거, 요거, 요게 액시스 2예요. 요거를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선 XYZ로 하는데 그 XYZ로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4차원 텐서, 5차원 텐서가 뭐 이제 이해가 좀 곤란해지긴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썸을 한다든지 민을 하면은 축을 예를 들어서 이게 액시스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게 썸을 0번째 축으로 썸하고 1번째 축으로 썸하고 2번째 축으로 썸을 했어요. 그때마다 결과가 많이 달라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이걸 예측하면 이제 축을 이해한 거야. 이걸 그 사실은 권 대표님이 이런 거 뭐 그 그림으로 쉽게 그려보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자, 여기서 뭐 XYZ 축으로만 했는데, 자, 여기서 저는 이거를 이제 한참 한두 시간 예전에 할 때 한두 시간 동안 이 축만 이해하느라고 계속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결론을 내렸어. 자, 이제 결론 한번 봅시다.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썸을 해라. 자,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평균 민을 해라. 예. 예. 오. 화면이 좀 많이. 예. 예. 너무 높았었어요? 아, 얼굴이 안 나와서. 얼굴 안 나오면 좋죠. 뭐. 잠시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님 여기 잘리고 계시거든요. 얼굴 아래가 다 자르고 있었어가지고요. 잠시만요. 이런 시각자료로 시각자료로 하면 엑시스 하면 좋은데 헷갈린다 이거. 자, 제로 축으로 썸해라 그러면 어떻게 결과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걸 보면은 이제 상상이 되는데 머릿속으로 지금은 어떠세요? 잠깐만. 지금은 어떠세요? 축으로 그냥 다 덤픈다. 그거 누구 앉아야지. 제가 저랑도 달라서 짧습니다. 네. 충분히 좀 턱을 딱 자르시니까. 조금 죄송한데 노트북 좀 낮추겠습니다. 아니면 화면 자체를 조정하면 그렇죠. 됐어요. 네. 중간에 이제 자 축을 이제 축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자, 요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상을 한번. 자, 여기 어레이가 있어요. 축이 3개가 있어요. 4, 2, 4. 나는 제로 축으로 썸을 하고 싶어요. 제로 축은 이 가장 바깥의 대괄호예요. 가장 바깥의 대괄호를 없애버려요. 없애는데 이걸 없애는 순간 이게 하나의 어레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하나의 어레이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 다음 대괄호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요 바깥의 대괄호가 없고 요 대괄호가 남아야 돼. 요 대괄호. 요 대괄호 남아야 되고 요 대괄호 남아야 되고 요 대괄호가 남아야 되면 쫙 합쳐져. 그러면 0하고 8하고 16하고 24가 합쳐질 거야. 그래서 요 대괄호가 이제 요게 있어서 요게 0, 8, 16, 24가 합쳐진 48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맨 바깥에 대괄호가 없어졌어. 썸을 했어. 자, 그럼 첫 번째 엑시스 제로는 맨 바깥에 대괄호 없애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로 이 묶여져서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야 되니까 그렇게 쫙 줄어들었구나. 자, 그럼 이거를 일에 대해서 하나 해봅시다. 맨 바깥에 대괄호는 있어. 근데 중간에 이제 두 번째 대괄호가 없어졌어. 중간에 이게 없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걸 없애야 되니까 요 두 개가 붕 떴죠. 붕 떴으니까 여기 합쳐지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것들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합쳐지고 요렇게 합쳐져서 이제 요렇게 XS 어디죠? 자, XS 여기 보면은 XS 1로 한 거는 요렇게 합쳐진 거, 요렇게 합쳐진 거, 요렇게 합쳐진 거, 요렇게 합쳐진 거 4개의 그게 나왔어요. 됐어요? 이 찬찬히 처음 볼 땐 참 헷갈려요. 자, 마지막으로 엑시스 2에 대해서 합치면은 요게 없어져, 요게.
요게 없애려면 요 놈이 하나로 돼야 되겠지. 하나면 6. 그다음 요게 없어지니까 요게 하나로 돼야 되겠지. 콤마 22. 그다음 요거 합쳐진 거, 콤마 요거 합쳐진 거. 축은 그러니까 뭐 가로 세로 막 그렇게 하면은 공간이 막 넘어가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엑시스가 이제 몇 번째냐면 몇 번째 대괄호가 없어져서 쫙 줄어드느냐. 그렇게 하시면은 그나마 이해는 좀 될 겁니다. 자, 여기 들어와서 트레인 데이터에서 엑시스 제로로 해서 평균을 했어요. 이게 뭐죠? 그 0번째 축에 네. 평균을 내고 0번째 축이 뭐죠? 0번째 축. 첫 번째 첫 번째 피처인가요?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잘 헷갈리네. 첫 번째 특정 아니고 그 전체네요. 첫 번째 대괄호 없애고 자, 지금 이게 트레인 데이터의 모양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트레인 데이터의 쉐입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트레인 데이터 쉐입은 40413이에요. 첫 번째 주 엑시스 제로는 404개가 있어요. 404개는 샘플의 개수예요. 샘플 축으로 그 평균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404개에 대해서 1번 제로 피처를 다 해서 뭐 합을 하든 평균을 하든 1번 피처에 대해서 합을 하든 평균을 하든 다시 말해서 피처별 평균이 된 거야. 엑시스 1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행으로 행으로도 하는데 사실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걸 막 더한 거야. 아까 중간에 나왔던 게 뭐죠? 흑인 인구의 비율, 그다음 뭐 소득 수준, 뭐 그런 걸 그대로 더할 수가 있나? 소득 수준이 10,000불이고 여기 이 흑인 인구의 10%야. 만하고 10을 더해요. 만하고 0.1을 더해요.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엑시스 1로는. 엑시스 0은 자 소득 수준은 소득 수준끼리 다 이제 그 축으로 더한 거다 이거죠. 큰 바깥에 그러니까 404개가 있는데 하나 벡터마다 13이에요. 13. 바깥에 걸 딱 없애는 순간 이렇게 쫙 줄어들면서 나온 건 13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을 이해해야 돼요. 축에 대한 이제 평균, 축에 대한 표준 편차.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은 좋은 건 뭐냐면은 예전 같은 프로그램 같으면 이거를 포문 돌리면서 해야 됐어요. 뭐 0에서부터 400, 1에서부터 404개까지 더하고 다 더한 다음에 404로 나눠줘. 그게 아니라 축에 대해서 평균 내줘. 그럼 끝이야. 축에 대해서 표준 편차 해줘. 그럼 끝이야.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든 트레인 데이터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줬어요. 그럼 키가 비슷해져. 됐나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엑시스 앞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 축이 들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축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축은 반드시 복습해서 몸에 익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이제 우리는 키를 맞춘 거예요. 여기서 정규화 뭐 근데 이게 우리말에서 normalization, regularization 그래서 막 헷갈려요. 우리가 normalization이 정규화인가요? regularization 뭐죠? 그런가요? 뭔가 제약을 주는 건데 그래서 뭔가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헷갈려. 정규하고 표준 정규 만드는 거. 그런가요? 그건 스탠다드제이션 아닌가? 표준화. 표준 정규화 그러니까 스케일러 같은 게 미니맥스 스케일러 같은 게 있고 이런 표준 편차하고 평균 내에서 정규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용어가 딱 하나로 막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편차 쓰는 거를 표준화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정규화라고도 했다가 표준화라고 했다가 영어로는 좀 그래도 이게 나오는데 레귤러라이제이션까지 막 하면은 서로 막 헷갈려요. 그래서 뭔가 통일성 있게 말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중에 한번 권 대표님이 해주시든지.
자,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했어요. 키까지 잘 맞췄어요. 모델을 만들 겁니다. 케라스에서 모델을 임포트하고 케라스에서 레이어를 임포트해서 이제 요 함수로 해서 만들어 놨죠. 빌드 모델 해서 이런 함수로 했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는 모델에서 시퀀셜을 쓴 거예요. 시퀀셜 모델로 할 거예요. 여기도 쉽게. 나중에 우리는 막 쪼개졌다가 합쳐지는 모델을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시퀀셜로 맨 처음에 레이어를 64개 이제 걸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 인풋 쉐이프는 이게 얼마인가요? 몇 개가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 도대체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이거 혹시? 아세요? 첫 번째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13. 이 쉐입의 1이란 건 뭐죠? 이게 사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트레인 데이터가 아까 쉐입이 어떤 모양이었죠? 404, 13이었어요. 그 트레인 데이터 쉐입의 제로는 뭐죠, 그러면? 404. 1이니까 13. 이 13개, 13개짜리 벡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배치개만큼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 파라미터, 여기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얼마일까요? 64 곱하기 13 더하기 바이어스가 얼마예요? 14? 64. 자, 이 모델 서머리를 한번 봅시다. 여기 밑에 여기 모델을 이건 빌드 모델은 여기서 만든 게 아니구나. 뒤에 나중에 모델을 이제 만들겠죠. 함수 이거는 일단 요 함수만 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64개 썼어요. 액티베이션은 렐루를 한 거고 맨 끝에 댄스에 맨 끝에는 왜 2를 쓴 거죠? 이게 맨 처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이제 yes, no 할 때 2를 썼죠. 근데 여긴 또 아니 숫자가 들이다 많을 텐데 왜 아까 46개 숫자 뭐 클래스 하는데 46인데 여긴 또 왜 1이죠? 금액이 인티저라서 그래요. 인티저. 그러니까 끝에도 이제 했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 우리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할 때 이제 맨 끝에 이제 1을 댄스 1인 걸 썼어요. 그거랑 똑같은가요? 하나 차이점 찾아보세요. 액티베이션이 없죠. 왜요? 그 값을 바꿔버려. 그거 써야 돼. 앞에는 액티베이션이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0, 1 사이로 맞춰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액티베이션 쓰는 순간 리턴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0하고 1 사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00불 다 집값이 1000불 예측을 도저히 못하는 거지. 여기는 액티베이션이 없는 댄스 레이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컴파일은 이제 RMS 프로 그냥 디폴트로 썼고, 그 다음 로스가 좀 달라요. 로스 MSE가 뭐죠? 뭐의 약자인가요? 뭐의 약자요? 민 스퀘어 에러. 민 스퀘어 에러라는 건 어떻게 건가요? 에러는 틀린 거네. 스퀘어니까 제곱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값하고 우리가 예측 값하고 빼. 스퀘어 제곱해. 그거의 평균? 평균. 스퀘어 루트로 할 수도 있겠죠.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울 수도 있겠는데 여기는 그냥 스퀘어 상태로 그냥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매트릭이 MA예요. MA. 뭐죠? 민스퀘어가 아니야 이번엔. 앱솔루트 에러. 그러니까 제곱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 값하고 차도 좀 찍어줘. 사실 스퀘어하면 되게 크게 나오잖아요. 차는 로스는 크게 해서 차이를 빨리 좁혀가라고 해서 그냥 스퀘어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실제 해야 될 거는 값의 차이니까 절대값의 차이만 이제 보고자 이게 마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에큐리시 개념으로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돌렸나요? 아직 안 돌렸나? 아, 이건 모델은 빌드했죠. 그리고 나서 넘파이를
NP라고 하겠다. 그 다음 K를 사로잡았어요. 이 K는 뭐 어디다 쓸까요? 네 번. K 폴드 크로스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서 훈련 데이터를 여기 보면은 K로 나눴어요. K로 나눠서 이제 요 두 개 하는 건 뭐죠? 두 개? 나무. 몫인가요? 몫. 옵션. 이렇게 그러니까 4로 나눠서 몫이니까 이제 크로스 네 개로 잘랐을 때 한 세트에 들어가는 개수가 여기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에포크를 100번이나 했고 얘는 좀 많이 하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레인지에 따라서 그 K에 따라서 딱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그 폴드 갖고 100번 훈련시키고 두 번째 폴드 갖고 100번 훈련시키고 뭐 그렇게 하겠죠. 요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리 중인 폴드 제로, 그러니까 맨 앞에 거를 밸리데이션으로 썼나요 처음에? 밸리데이션 돌아가는데 밸리데이션 위치가 여기 어디 있나? 여기 밸리데이션 데이터 보면은 여기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 중에 넘버 오브 샘플 요 i번째가 뭐냐면 0일 때는 여기 빵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아까 계산한 밸리데이션 샘플 개수 여기서부터 스타트 빵에서부터 밸리데이션 개수 처음에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개수 맨 앞에 앞에 그 놈을 밸리데이션 처음에 제로 폴드일 때는 밸리데이션 써요. 여기 폴드 제로일 때. 그 다음에 그게 돌아서 해서 여기 보면은 핏을 에포크를 우린 100번이나 했으니까 이게 우리 짧게 해볼까? 여기 수업 시간에 들으려면 이게 이 시간에 안 되는데. 지금 4번 들어. 저걸로 4번이. 저거로 하면 그래도 빨리 도네요. 저거로 돌리고 계세요? 그러면 어휴 여기는 한 번도 안 돌았는데. 예, 저 리모트로 이제 들어가면 되죠. 어쨌든 이 코드만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기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써서 그걸 돌리고 있어요. 돌려서 이제 하는 거라서 보시면 되고 여기 그때마다 이제 트레인 데이터는 요걸 뺀 데이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컨캐티네이트가 있어요. 컨캐티네이트는 뭐 하는 거죠? 근데 왜 붙여요? 이게 뭐 테크닉일 수 있는데 맨 앞에가 밸리데이션 뒤쪽은 이제 컨캐티네이트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요 세 개니까 두 번째 폴드 1에 가면은 요 중간 놈이 이제 밸리데이션이잖아요. 그럼 트레인 데이터는 요거랑 요쪽이잖아요. 요 두 개를 컨캐트 해야죠. 연결해놔서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i가 제로일 때는 이제 요 앞쪽에 컨캐트 할 요 데이터가 없어요. 빵이 되니까 뒤쪽 걸 그대로 쓰는 거야. 빵인 놈하고 그냥 쓰고 그다음 1이 됐을 때는 요거랑 요 중간 뺀 거를 컨캐트해서 트레인 타겟 비슷하게 이제 컨캐트를 그렇게 하죠. 여기도 컨캐트 할 때 이제 축이 있어요. 엑시스 제로. 왜 엑시스 제로로 했는지 보세요. 왜냐면 이게 404 13이잖아. 이 404개 여기 뺀 요걸 컨캐트 해야 되는 거지. 요쪽을 컨캐트 할 건 없지. 그래서 축이 텐서일 경우는 항상 이런 거 평균 내든 더하든 컨캐트 하든 이런 오퍼레이션들이 엑시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엑시스 개념을 잘 안 해놓으면은 이런 데서 다 막혀요. 그래도 폴드 한 번 돌았네. 폴드 1. 폴드가 4번 돌면 되는 거니까. 저기 4번 돌았으면 다 들어온 거네. 아까. 4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되게 빠른 거예요. 저는 지금 폴드 1이 돌고 있으니까 어쨌든 코드를 이제 보면은 아까 여기 펑션 빌드 모델을 하고 나서 여기 첫 번째 폴드에 대해서 핏을 쫙 해서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트 하고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트 한 거를 프린트 한 거 아니고 스코어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올스코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 올스코어를 어떻게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했냐면은 빈 리스트로 만들어 놨어요. 빈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요 그 밸리데이션만 이제 MAE, MSE가 아니라 MAE mean square error 그 absolute 에러만 저장하고 있어요. 올스코어에다가. 그래서 화면으로 찍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 나온 거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기서 올스코어를 할 거예요. 그 이런 식으로 어펜드 할 때 요 안에서 정의하면 안 돼요. 밖에서 정의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 안에서 정의하면 요 안에서만 쓰는 변수니까 밖에 나오면 없어져 버리죠. 미리 전체 스코어를 저장할 이제 리스트를 밖에 저장해 놓고 하고서 이제 한다 이거죠. 여기 요건 도는 대로 놔두고, 그리고 나서 요건 뭐라고 있죠? MP 넘파의 평균을 내고 있어요. 올스코어의 평균을 내는 거야. 근데 여기 축을 안 줬네. 왜? 얘는 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트가 이제 한 축이잖아요. 그리고 축을 안 주면은 디폴트로 2차원, 3차원일 때 축을 안 주고 평균하면 어떻게 되죠? 스칼라 값으로 리턴해. 전체 축 없이 그냥 평균을 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케라스 백엔드가 뭔지 아세요? 백엔드? 뭐죠? 이거 쓰긴 쓰는데 그냥 맨날 썼으니까 클리어. 우리가 첫 번째 수업 시간인가요? 그 케라스 모델을 보여드린 적 있죠. 케라스가 있고 밑에 텐서플로우로 쓸 수도 있고 시아노로 쓸 수도 있고 뭐 CNTK, MS의 그 코그노티브 툴킷을 쓸 수도 있어요. 요게 케라스 프론트엔드야. 백엔드는 얘들이야. 텐서플로우가 될 수도 있고 시아노가 될 수도 있고 CNTK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백엔드를 텐서플로우로 쓰기 때문에 얘는 텐서플로우예요. 근데 사실 이 백엔드가 바로 텐서플로우만 의미하진 않더라고요. 그보다 더 백엔드가 있어. 파이썬 넘파이 같은 거. 파이썬 자체도 이제 결국 백엔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헷갈리는 게 이렇게 백엔드 해놓고 k.min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난 텐서플로우가 백엔드니까 tensorflow.min이란 펑션을 찾아보면 그건겠다 했는데 tensorflow.min이 없어. 넘파이 그쪽에 min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그 밑에 그 k.min 그러면 이제 그 넘파이의 그 min 그런 형식으로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백엔드는 밑에 레벨에 있는 밑에 레벨에 쓰이는 이제 그런 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클리어 세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텐서플로우 점 클리어 세션하고 텐서플로우에 있는 놈이니까 그 중에 내려가다가 텐서플로우면 텐서플로우의 클리어 세션, 뭐 저쪽 CNTK면 CNTK도 클리어 세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케라스가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케라스가 CNTK에서는 클리어 세션이라는 놈이 클리어 그거야. 그러면 이제 그 매핑되면서 이제 거기서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 폴드 닫을 때까지 말을 하려니까 이게 어쨌든 다음부터 이걸로 하시죠. 그 빨리 끝나는 건 제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저걸로 연결해서 그리고 나서 에포크를 여기선 500번이나 했네. 아이고. 저긴 100번인데 500번 하면 더 오래 걸리겠네. 에포크 500번 하면은 이제 또 그래서 에포크를 키우면 뭐가 좋죠? 아무래도 최적 학습. 만약에 오버피팅까지 안 갔으면 더 좋아지겠죠. 오버피팅 가면은 안 좋아지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100번 여기 100번 한 게 이게 과연 최적이냐, 옵티마이징이 된 거냐.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요때 갈 때까지 이제 계속 그 밸리데이션 요 앞에 저장한 게 올 스코어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었으면은 여기 더 가도 되는 거죠. 더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히스토리별로 해서 뭐 평균 뭐 내보고 뭐 쭉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림 그려서 이제 보는 건데
뭐 여기 F9 80이 여기 결과로 봐서는 여기 F9 80이 괜찮은 모양이네요. 여기 밑에 여기 나중에 80으로 하는 거 봐선 그런가요? 여기 그림 그려보면은 이게 그 에러 그 밸리데이션 값 그림 그려보면은 아마 80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요거 끝나면은 이제 그 500번은 건너뛰고 요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그림으로. 근데 올이 있나? 아이씨. 이 올 MA 히스토리는 여기서 안 만들고 있네. 그래서 요 그림을 오늘 못 보겠네. 혹시 그, 제가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저거 그 결과를 좀 보여주시면은, 그럼 요 화면이 이제 빠지고 공유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히스토리 봐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최대 그 결과를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밑에 거는 그 밑에 건 이제 돌리는 건데 여기 뭐 결과적으로는 뭐 2,675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 아까 단위가 그 1,000단위라 그랬죠. 그래서 6,000짜리도 있고 뭐 만 얼마짜리도 있고 그랬으니까 2,675달러면은 그래도 제법 차이가 나는 거네요. 제법 차이가 나지만은 사실 이 회기가 그렇게 이제 인풋 값 갖고 바로 딱딱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이게 수치에 딱 비례해서 뭐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값 같은 경우 예전에 그 다른 책에 좀 나와 있는 거 이제 그 뭐 해봤어도 그 지역에 따라서 디펜던시가 워낙 커서 우리나라도 뭐 강남 지역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하고 서초 이쪽하고 또 강 건너서 바로 했을 거리가 같더라도 가격 차이가 확 뛰잖아요. 그래서 어떤 리니어한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바로 이런 회기로 해서 딱 맞추기는 어려운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그 차이가 2.09, 2.2, 2,000달러 세 번 더 훈련시키니까 2,800달러 네 번째 그 폴드 처리할 때는 이제 2,400달러. 여기보다 처음에 작았다가 에러가 커졌다가 다시 조금 줄어드는 형태가 돼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2,395달러 정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유 100번 갖고 안 되나 보다. 그래서 500건 오면 안 돌릴게요. 너무 오래 걸려. 돌려보시고 오늘 돌리신 다음에 주무셨다가 일어나면 아마 되지 않았을까. 500번 거기 결과가 얼마 나오시나요? 그래프에서 카톡방에 한번 좀 보내주시면은 거기에서 아마 요 밑에 그 뭐 된 걸로 봐서는 요 80번째가 최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그 80번째 나중에 최적인 그걸 찾아서 80번째로 훈련해서 최적인 걸로 스코어를 봤더니 한 2,600달러 정도의 그 뭐 테스트 에러가 나더라. 해서 우리는 회기를 한번 돌려본 거예요. 딥러닝으로. 이렇게 되면 네. 13개의 피처에 각 피처마다 있는 예스만큼 내부적으로는 원하드 인코딩을 했을 거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원하드 인코딩은 아니었죠. 원하드 인코딩은 그 뭐죠? 카테고리 분류 문제였고 원하드 인코딩이 아니었죠. 아니, 내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딥러닝이라 해도 어떤 피처가 문자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거 회기식이 어떻게든지 만들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자, 옛날 회기식은 그 회기식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y는 ax 플러스 b 리니어한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직선을 아까 우리가 보여준 이런 직선을 만드는 건데 딥러닝은 직선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게 회기도 이제 그 예전에 작년인가 그 강의 할 때 보면은 스플라인 형태로 해서 구부리기도 하잖아요. 요만큼 직선을 이제 스플라인 형태로 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잘 직선으로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플라인 형태로 쭉
그 작은 직선을 모아놓은 형태로 해서 맞췄죠, 모양에. 사실 그렇게 맞춘 게 딥러닝은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이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숙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 인풋이 있고 어차피 키 맞추는 건 동일하고, 그리고 나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하드 인코딩요? 아니요. 원하드 인코딩 없어요. 이건 수치만 들어가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여기 그 모델을, 이런 모델을 빌드하는 게 아니고, 그 딥러닝 모델을 빌드하는 게 아니고, 찾아드릴까요? 사이킷런 같은 데서 리니어 리그레션 펑션을 올려서 바로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여기 요런 거를 하는 건데, 여기 데이터 가져오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여기 요거 비슷해요. 그다음 키 맞추는 거 하고서, 자, 리니어 리그레션 여기 모델에 요게 대신 요게 들어있는 위치가 다르지.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사이킷런에 있어요. 사이킷런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거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갖고 핏하는 거야. 인풋 데이터 여기 인하고 여기 타겟. 이렇게 하면은 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만들어져서 그거 갖고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딥러닝하고 똑같죠. 사실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데, 딥러닝도 이거랑 똑같죠. 그래야 되는데, 원래 요 모델에 따라서 딥러닝을 만든 거니까. 다만 이 모델을 우리는 딥러닝에서는 레이어를 쌓아준 거죠. 댄스 뭐 쌓아준 건데, 그 레이어를 쌓은 게,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 게 y는 ax 플러스 b, 그러니까 13개니까 y는 a1 x1 플러스 a2 x2 해서 a13 x13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모델인 거고, 딥러닝에서는 레이어를 쌓을 때마다 이게 리니어한 게 아니라 넌리니어한 형태로 잡히는 거예요. 한 층 한 층마다 이제 그 넌리니어리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값은 여기서의 정확도보다 딥러닝에서 한 게 넌리니어리티를 가져왔기 때문에 더 정확할 거야 라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 샘플 갖고서 세 번째 숙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보스턴 값을 해보자. 그래서 비교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는 오늘 숙제가 3개예요. 예, 제가 좀 글씨를 좀 써놓고 좀 내가 못 보겠네. 첫 번째 숙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갖고 해보는 거. 4장 그 샘플 돌리면서 맨 끝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드롭아웃 해보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결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로이터의 추가 실험 2가지 있죠. 작은 층 사용해 보는 거랑 은입층 개수 늘려보는 거랑, 세 번째 이제 우리 보스턴 집값 예측을 딥러닝에서 한 게 있지만은 옛날 그 사이킷런의 리니어 리그레션 갖고 이제 해보는 거 해서, 이제 어느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이제 그 딥러닝하고 어느 게 좋은가, 우리가 예측하기는 이런 보스턴 집값 같은 경우 넌 리니어리티가 있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는 좋을 거야. 물론 리니어 리그레션도 이제 그 스프라인이 뭐니 막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넣으면 조금 더 이제 나아지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그냥 심플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비교를 하는 거. 숙제 3가지를 이제 냈습니다. 그럼 시간도 6시 5분 아슬아슬하게 좀 넘어버렸네.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늦었네요. 오늘 이상 그 진행은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거. 사실 오늘 그 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그 얘기들을 제법 했는데요. 뭐냐면은 그 가장 핸들링 할 때 아까 그 넘파이나 그 파이썬 할 때 하나하나 세팅되는 게 아니라 단추로 펑펑펑펑 미리 세팅되는 거 맞죠? 그 시퀀스 뭐 텍스트 할 때
이를 돌아가면서 있는 데다가 하나하나 내가 손으로 세팅해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연산이 된다. 그 다음에 엑시스 개념, 축 개념은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그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스턴 집값 같은 경우 회기 같은 경우는 요 MSE 같은 걸 로스로 하고 이제 MA 같은 걸単가로 하고 이제 키 맞추기를 잘해줘야 된다. 숫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스케일링을 비슷하게 해줘야 되고 데이터 적을 때 K가 검증하고 훈련 데이터가 적으면은 이거는 사실 은익진 교수가 작은 게 좋다라고 하나로 딱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될 거예요. 훈련할 수가